네, 반갑습니다. 8월 17일 화요일 마감 시험입니다. 자, 시장이 또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죠. 일단은 시장이 회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들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의 첫 번째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일단은 뭐 종목들의 변동폭이 좀 크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투매성 물량이었다라고 본다라면 이것이 또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자, 바닥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가까이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닥이 잡힐 때까지는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바닥이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참고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를 먼저 보시면 3143포인트입니다. 3143포인트라면은 일단은 주가가 하락한 포인트에서 지지선대까지 다 밀렸어요. 자, 이 정도면은 다 밀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바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점권까지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지지에 대한 포인트는 일단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즉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를 좀 반등시켜 준다거나 주가가 살짝 올라선다거나 이렇게만 된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권, 그 다음에 고점권의 이런 박스 라인대 3300포인트 이 정도 라인대에서 일단은 움직여줄 수 있다라면 박스 하단에 있는 현재 시점이 저점과 가까이 있을 것이다. 또 RSI 지표가 30포인트 가까이 오게 되면서 과매도 국면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더 밀리지만 않더라도 수급이 돌아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추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60일 이평선이겠죠. 1020포인트 정도가 지지라인인데 살짝 들어가더라도요, 바로 회복을 해주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 5월달에도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바로 반등 나가면서 주가가 상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뭔가 도움이 좀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투매성 흐름들이 오늘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1020포인트 정도만 회복을 해주더라도 이제 이 추세선의 하단 지지는 만들어져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자, 주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약간은 뭐 모순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바닥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이죠. 자, 일단은 지지선까지 밀렸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쳐다보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한번 볼게요. 오늘 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더 확장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금융투자 쪽인데, 금융투자는 일단 매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매도로 슬금슬금 빠져가지고 주가가 뚝 하고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4천억대까지 다시 움직여진 모습입니다. 3천억까지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포인트입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업종별 현황에서 이 전기전자 쪽 매도가 4,300억,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의 매도가 지금 4천억대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게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기전자가 시장을 압도해서 끌고 내려갔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대신에 우리가 생각할 만한 부분은 이제 그 매도 물량 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포인트가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총 상위권 종목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내렸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 내려간 모습이에요. 지금 카카오뱅크는 은행 관련주들, 은행주들, 금융주들 올라가면서 움직임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지금 볼 게 없습니다. 완전히 다 전멸 수준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이 부분이 또 조금 상승했다가 내려온 모습인데 이것도 뭐 지금 현재 흐름 나쁘지 않았죠. 그 다음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이런 것들은 움직임이 크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가 됐다라는 거, 이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역시 금융주, 보험 섹터 쪽에서의 주가 상승이 진행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아유,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지금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컸고요. 시총 상위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주가의 어떤 포지션들이 더 나쁘게, 시장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중심으로 좀 주가가 많이 내려간 모습이고요. 이제 이런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기적 차익 실현, 그 다음에 이쪽에 매달려 있었던 어떤 투자자분들이 이제 빠져나오는 형태의 그런 모습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고점권에서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이 코스닥 쪽에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스닥 하락폭을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지금 같이 떨어진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에게서는 이제 그 약간 투매성 물량들, 나도 모르는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나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포지션들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가?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면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의 투매성 물량들은 한 차례 정도 더 주가의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점에서 바로 치고 올라가거나 꼬리를 달고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매 동향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이 오늘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매 동향 보시면요. 기관 쪽 움직임이 현재 레버리지를 매도하고요. 인버스 쪽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레버리지 매도, 인버스 매수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면요. 이 부분이 시장의 방향성을 약간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매수에서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투자 쪽을 먼저 볼게요. 금융투자가 아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매수가 있었는데요. 매수가 이제 떨어졌죠. 매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외국인 쪽에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었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팔았겠죠. 네, 하이닉스는 매수했지만 삼성전자는 매도를 열심히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삼성전자를 4,5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하나에만 매도가 집중된 거고요. 카카오뱅크와 SK 하이닉스 쪽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 이런 쪽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행이 되었다라면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막 1조 원대 이상씩 이렇게 팔아먹던 상황에서 이제 4천억대로 줄어들었다는 거,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팔 것이 없다라는 쪽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거든요. 물론 내일 당장 또다시 뭐 1조 원대, 2조 원대 팔아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면 매도가 줄어들게 되면서 저점이 가까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닥이 그래서 언제쯤 잡힐 것인가가 되겠죠. 이 삼성전자 물량이 이제 매수 쪽으로 잡히면 됩니다. 단 1원을 매수하시더라도 매수 쪽으로 잡히게 된다라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시장이 더 이상 빠져야 될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시장이 빠져야 될 이유가 없게 되면 투자 심리가 같이 회복이 될 테고요.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라면 그 부분에서 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환율 같은 부분들도 외국인들의 매도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76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이거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와서 아마도 환율이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환율이 올라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다 보기에는 지금 현재 뭐 매도에 대한 어떤 가파른 그런 포인트하고 환율이 올라가는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연관관계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 매도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어울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 그러면 환율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저항대가 있을 거예요. 지금 1180원쯤 여기 저항대가 딱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1184원 정도인데 앞으로 올라가면은 요 정도 수준이 또 저항대가 아니겠네요 생각됩니다. 지금 원래 1160원대에 저항대가 있었거든요. 그 저항대 뚫고 넘어가면서 지금 위쪽으로 올라섰는데 이번엔 매물대가 조금 더 강해요. 저항대가 조금 더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1180원대 쉽게 넘어가서 뚫고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도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안에 진행 속도가 좀 더뎌지거나 아니면 매도가 매수로 좀 바뀐다거나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지금 환율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다면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현명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매매에 대한 포지션들을 막 이것저것 확장한다거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포지션들 또는 계좌에 대한 포지션들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렸는데요. 계속 떨어지는데요.
손실이 계속 커지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계좌도, 나의 종목도 그렇게 손실이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 정도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과하 매도라면 단기적 반등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팔아먹게 된다라면 이 단기적 반등이라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팔고 놓쳐버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주가가 한 차례 정도 또는 어느 정도 변동이 더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그 강도에 따라서 내가 뭐 비중을 축소한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올라가는 거 보고 추가적으로 더 매수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큰 부담 없이 그대로 유지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조금 더 현명하게, 네, 조금 더 좀 천천히,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홀딩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조금 지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보시고요. 편안한 오후 되시고 내일은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라 한번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마감 시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